안녕하십니까. 해운대 부민병원 박옥승입니다. 자, 지금은 병리학 강론 4장 소화기계 질환 중에서 이제 부속기제, 부속기는 간, 이자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해부 구조 살펴보고 질환 그리고 실제 오다 살펴보고 소화기계 질환 똘똘마리 해서 끝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은 이렇다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해부학적으로 이게 쓸개 갈브레더가 되겠죠. 그리고 담관을 따라서 내려오고 이자 판크리아스가 있고 테일 판크리아스 헤드 여기서 오디 스핑터 오브 오디 통해서 12지장 쪽으로 소화액을 내보낸다. 이자 같은 경우에는 98%는 외분비죠. 그러니까 이자액을 내보낸다. 이자액은 여러 가지 뭐 소화액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중탄산염 이런 것들 뭐 그런 거 내보내는 거고 2%만이 랑게르한스 셈이라고 해서 베타에서는 뭐 인슐린 내보내고 알파에서는 뭐 글루카곤 내보내고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자 쪽에 문제가 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런 소화하고 관련이 굉장히 많죠. 이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그림이 좀 잘못된 걸 다 제가 수정하고 뜯어 고친다고 이렇게 걸레처럼 돼 있는데 한번 보시면 뭐 탄수화물이 이동하면 GIP가 분비돼서 이자액이 나온다. 그래서 중화를 시켜준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GIP가 나와서 인슐린이 나와서 영양분 흡수활도록 해준다. 산성 미집이 12지장으로 내려오면 산성이 내려오면 세크레틴이 나와야 되죠. 세크레틴 나와서 췌장의 외분비를 통해서 완충제가 분비돼서 중화를 시켜준다. 그 다음에 지방 미집이 내려오면 CCK, 콜레시스토키닌 담즙 짤도록 해갖고 담즙이 내려와서 이놈이 흡수되도록 도와준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다음에는 디테일하게 화살표를 좀 더 잘 만들고 요 놈도 바꿔져 있어서 제가 고쳐놨습니다. 인슐린은 내분비고 효소, 완충제 이런 것들은 외분비가 되겠죠. 자, 부속 질환에 대해서 이제 할 건데요. 간염, 간 기능 이상, 간에 생기는 종양, 그리고 담도, 담낭, 이자와 이자 종양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염은 바이럴 인펙션이 많죠. 간염은 A, B, C, D, E 너무 많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병원에서 주로 하는 거는 A, B, C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A형 간염. 최근에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도 뭐 무슨 중국산 적국에서 간염, A형 감염이 유행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만성 감염이나 보균 상태를 일으키진 않지만 급성 간 기능 상실을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대변 구강 오염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음식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죠. 약 2주에서 4주 정도 잠복기를 거친다. 대변으로 HAV, 그러니까 헤파타이티스 A 바이러스가 배설되고 이 HIV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항체, 이놈의 이름이 IgM이라는 항체가 있거든요. 이놈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항 HAV, 이것도 안티바디인 IgG라고 하는 놈은 근데 이거는 나오긴 나오는데 우리 검사에서 찾아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검사법이 IgG가 없어서 HAV 항체 혹은 그러고 HAV에 대한 IgM을 추적해서 이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대변에서 바이러스가 막 쏟아져 나올 수 있구나. IgM이라고 하는 항체가 피크를 쳤다가 떨어지구나. 나중에는 IgG라고 하는 항체가 계속 유지가 되는구나. 그래서 근데 IgG는 우리가 확인을 못 하니까 IgM으로 확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다음 이제 유명한 B형 간염입니다. 급성, 보균 상태, 만성 감염 다 올 수가 있고 정액, 침, 혈액, 뭐 분비물, 주사기 뭐 이런 것들 수직 감염도 있을 수 있어요. 한 10% 정도는 만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급성 감염 됐다가 한 10% 정도는 만성 감염 돼서 굉장히 작은 비율이지만 LC, 리버 시로시스와 간암종까지도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보통은 간 수치 안 좋고 이런 분들 보면 헤파타이티스 B하고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보통 우리가 검사하는 건 이렇습니다. HBS 안티젠, 그리고 HB 바이러스 DNA, 그리고 HBE 안티젠 이렇게 해서 S 안티젠, E 안티젠, 그리고 DNA 이렇게 구해서 이걸 예상을 하는 거죠. 지금 상황이 어떠냐에 대해서. 실제 오다 가서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A형하고 비슷합니다. OTPT 올라가는 게 이때 올라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C형 바이러스가 있어요. HBV 바이러스에 비해서 거의 대부분 만성 감염이 나타난다. 만성 감염인데
약 2에서 26주의 잠복기를 거치고 일어난다. 그래서 HCV 바이러스는 보통 RNA 검사를 해보면 C형 바이러스가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D형하고 E형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기타 뭐 간 손상, 간염 혹은 세균에 대한 농양, 간 농양 좀 있거든요. 리버 압세스 꽤 있습니다. 진균인 히스토플라스마, 뭐 미코박테리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기생충, 그다음에 뭐 연충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세트아미노펜 약물 때문에 오는 급성 간손상, 드러그 인듀스드 헤파타이티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또 민간요법 하면 또 이제 소지가 있을 수 있겠나? 하여튼 한약하고 연관해 갖고 간염도 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양이니까. 자, 간 기능 이상은 일단은 간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많이 사용하고 이렇게 되면 지방간이 올 수가 있어요. 지방간. 간의 중성 지방이 증가해서 지방 변성이 일어난다. 지방 변성은 아마 우리가 셀 인저리 할 때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세포 안에 지방 변성이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들 한번 총론에 한번 찾아가서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술을 많이 먹어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간경화로 진행될 수 있다. 여기 보시면 하루에 80g 이상 10에서 15년 걸쳐서 알코올을 섭취하면 LC가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면 간이 안 좋아진다 이렇게 이제 다들 알고는 있지만 사실은 술 양을 한번 보세요. 하루에 이만큼씩 10년, 15년 굉장히 간을 망치려고 부지런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헤파타이티스,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 감염하고 그 기전에 깔려 있는 상황에 술을 먹는 게 더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술 자체는 뭐 아주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또 만성으로 매일매일 빈지 드링 이런 것들이 나쁜 것들이죠. 그래서 가끔씩 뭐 일주일에 취하지 않을 정도 잠깐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알코올성 간질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윌슨병 하는 것들은 간에 구리가 쌓이는 겁니다. 결국은 간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해야 될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LC입니다. LC, 그 유명한 LC, 간에 경화가 생겼다 이러면 섬유성 띠가 다양한 혈관들을 둘러싸인 재생성 결절들로 대치된 상태다. 그러니까 간 중성 조직이 많이 없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차일드포 분류로 ABC로 따로 또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간경화는 따로 또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황달도 올 수가 있고, 황달은 뭐 때문에 오죠? 빌리루빈 때문에, 피부 침착 때문에, 공막 침착 때문에 올 수 있겠죠. 가려움증이나 뭐 손 홍반 뭐 이런 것도 올 수가 있고, 암모니아 수치가 올라가면 간성 혼수나 이런 것들까지도 올 수가 있겠죠. 이 앞에 있는 간 경화하고 연관돼서 포탈 하이퍼텐션 하는 거 이런 것도 올 수 있습니다. 복수가 차게 되겠죠. 그리고 문맥, 전신, 정맥 지름길 생성, 이 카프 메두사 같은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우렬성 지라비대, 지라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간뇌병성, 이런 것들도 올 수가 있다. 그래서 간경화가 있을 때 따라오는 많은 질환들이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간에는 양성 종양도 있을 수 있어요. 헤파토셀룰러 헤마토마라고 해서 양성 종양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경구 피임제를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많이 위험성이 증가된다. 뭐 때에 따라서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악성 종양이죠. 헤파틱 블라스토마 뭐 이런 것도 어린이에 오고 되고, 우리가 어른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이겁니다. 이거 헤파토셀룰러 칼시노마 HCC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이러스 간염, HBV 바이러스, HCV 바이러스, CV 바이러스는 만성으로 간댔잖아요. 그래서 HBV 바이러스, HBV, HCV 같은 경우, 그리고 독소 이런 것들에 의해서 HCC라고 하는 암이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암의 특성 공부하면서 암세포가 혈액을 통해서 많이 돌아다닌댔죠. 그래서 간과 폐에 전이성 암이 많이 생긴다. 이런 얘기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담낭으로 넘어왔습니다. GB, 갈브레드로 넘어와서 담석 있는데, 담석 두 종류가 있죠. 콜레스테롤 결석, 뭐 색소 결석 이런 것들이 있다. 보통은 무증상이자 급성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알류큐 텐더니스가 딱 있습니다. 그리고 열이 확 나고, 혈액 검사해 보면 WBC라는 백혈구 수치가 뛰어 있다. 이러면 빨리 CT 찍어서
실제로 이 담낭염도 터질 수 있거든요. 이놈도 터지면 sepsis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특별한 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PTBD 이거는 이제 바깥쪽에서 뭐 뭔가 주머니가 터지려고 하면 아까도 이제 그 중이염 같은 경우에는 고막이 터질라 할 때 디컴프레션 압력을 낮춰주듯이 이 담낭도 터질라 할 때는 수술을 해갖고는 손만 대도 터져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디컴프레션 압력을 낮춰주기 위해서 PTBD라고 합니다. Percutaneous Transhepatic Biliary Drainage를 꼽아서 시술입니다. 디컴프레션 시켜주고 날짜를 잡아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다. 또 ERCP 같은 경우에는 엔도스코픽 레트로그레이드 콜란지오 판크리아토그라피라고 해서 이 간담도 쪽의 조형을 쫙 눈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서 하는 시술인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어큐트 콜레시스타이티스는 금방 말씀 다 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야, 이 쓸개 없는 놈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쓸개가 없는 놈은 어떻게 될까요? 쓸개 없으면 없어도 살 수는 있죠. 간에서 나오는 담즙은 찔찔찔찔 그래도 소화기관 쪽으로 내려올 수 있죠. 단지 쓸개가 있을 때보다 없으면 뭐 먹을 때? 고기 먹을 때. 고기 중에서도 지방을 많이 함유한 음식을 먹을 때 소화가 좀 안 될 수 있겠죠. 그럼 방법은 그런 음식 먹을 때는 조금씩 자주 먹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담낭의 종양, 담낭암, 뭐 갈블레더 칼시노마도 있고요. 담관암, 콜렌지오 칼시노마도 있고요. 빌리어리 아트레지아라고 하는 담도 폐쇄도 있습니다. 이 간담도 쪽의 캔서는 그 판크라틱 캔서와 함께 굉장히 예후가 좋지 않고 진행도 굉장히 좀 빨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담즙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하루에 500cc가 만들어지거든요. 이자액 같은 경우에 1500cc가 만들어지고 거의 1000cc, 1500cc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 자리에 캔서가 생겨서 막힌다거나 obstruction 생긴다거나 하면 경과가 굉장히 감염도 그렇고 캔서도 그렇고 경과가 좀 빠르다 이런 느낌을 좀 갖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지금 CT에서 빨간 동그라미 치는 거는 판크라타이티스입니다. 이자에 염증이 생긴 거죠. 술을 과도하게 먹었다거나 담석에 의해서 뭐 이자관이 폐쇄됐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원인으로 극심한 보통 배가 구리하게 아프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통증이 있을 때 우리 아밀레이즈 라이페이즈 소화액 같은 거 혈액에서 검사해 보면 올라가 있다. 이게 증가돼 있으면 이 판크라타이티스를 의심할 수 있고 이게 이제 급성이냐 만성이냐 이렇게 나눠질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판크리아틱 헤드에 생긴 캔서입니다. 캔서. 이 캔서가 있어서 담즙 내려오는 걸 만약에 막으면 황달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췌장암 같은 경우에 판크리아틱 헤드에 췌장암이 생겼다면 캔서가 생겼다면 황달이 증상 눈에 보이는 증상으로 바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자암, 췌장암이죠. 발견이 늦어서 예후가 보통 이거는 뭐 소리 없이 옵니다. 그래서 잡스도 이걸로 갔죠. 그래서 머리 60, 몸통에 15%, 꼬리 한 5% 정도 생긴다. 요런 여러 가지 유전자, KRAS나 P16 요런 것들의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서 나타난다. 자, 이제 실제 오다 해볼게요. 급성 간염이 있을 때, 황달 증세가 생길 수 있어요. 너 고기 잘 먹고 젖 잘 먹었는데 갑자기 얼굴이 황달이 생기고 심지어는 환성 혼수도 올 수 있고 그래서 복부 초음파나 여러 가지 검사를 한번 해보죠. 담낭에 문제가 생겼는지 간에 문제가 있는지 검사를 이제 그 간담도 쪽의 검사에서 특히 간염 파트에서는 이 정도 검사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A형에 관련된 검사 아까 전에 얘기했던 HA 바이러스 그러니까 헤파타이티스 A 바이러스가 항체 생기나 항체 그 놈을 본다든지 아니면 안티 HAV는 IgG를 대신해서 보는 그 검사가 되겠죠. 그리고 B형 간염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S 안티젠, 안티바디, S 안티젠, 그다음에 E 안티젠, 그다음에 E 안티바디, 그다음에 HBV 바이러스의 DNA 이렇게 볼 수가 있고 HCV도 볼 수 있거든요. 그거는 안티 HCV 볼 수 있고 HCV의 RNA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거 보시면 재밌는 숫자가 있죠. AFP라고 하는 거하고 CA99이라고 알파 피토프로테인이랑 CA99은 투머 마커입니다. 캔서가 있는지 그거를 이제 팔로우하고 볼 때 확인하는 그런 수치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이럴 마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요놈은 투머 마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검사 결과 나오는 의미도 제가 열심히 다 정리해서 적어 놨으니까 시간 관계상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HAV, IgM 파지티브다 이러면 급성 A다. 요놈 안티 HAV가 파지티브다 이러면 과거 A형 간염을 알았다. S 안티젠 파지티브고 IgM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급성 B형 간염이다. S 안티젠이 6개월 이상 나오면 만성 B형 간염이다. 나름 뭐 착실하게 적어놨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급성 간염에서 이제 검사 심전도 하고 UA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유니인퓨전 하는 거는 간 보호제가 되고 활동성 B형 간염 같으면 제픽스라고 하는 항바이러스제를 쓸 수가 있다. 그리고 OTPT라고 하는 간 수치가 200 이상 넘어가면 전격성 간염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고 명시를 해놨네요. 종종 한약에 의해서도 올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LC, 리버 시로시스에 대해서 이제 복수.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처치할 때 알부민하고 이런 얘기 때문에 제가 해놓은 건데, 이거는 생리학 쪽 잘 보시면 삼투압이나 정수압, 여과나 흡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복수가 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수가 얼마나 차 있느냐 이런 것들 IO라고 해서 인풋 대비 아웃풋을 몸무게도 많이 재서 활용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CT도 찍어보고 내시경도 하고 초음파 같은 걸로 해볼 수도 있다. 또 복수가 차는 복막염이 잘 옵니다. 빰페리처럼 막 급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복수 차는 그 과정에 복막염 잘 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보시면 이제 간경화가 있는 경우에는 알부민 수치를 좀 잘 보거든요. 그 알부민 수치가 굉장히 낮으면 복수가 잘 찰 수 있다. 그리고 암모니아 수치, 간성 혼수가 올 수 있다는 거고, 알파 피토프로테인은 항상 HCC 관련된 암 표지 인자가 된다. 그 다음에 AG 레이셔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AG 레이셔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알부민이 분자고 글로불린이 분모입니다. 그래서 LC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글로불린 양이 떨어지거든요. 맞죠? 증가하죠. 증가.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것도 실수할 뻔했는데 LC인 경우에는 감마 글로불린이 증가하고 알부민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값이 작아지게 되죠. 분자는 커지고 분모는 커지고 분자는 작아진. 알부민 작아지고 분모는 커지니까 그 값은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LC 있을 때 AG 레이셔가 작아지게 된다는 거죠. 보통 1.1에서 2.0인데 LC가 있는 경우에는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의미고. OTPT의 의미에 대해서도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그 간 수치하고 관련된 검사에서 ALP랑 감마 GTP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obstruction, 담즙 배설하고 연관이 있는 수치들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요거 잘 보죠. 감마 GTP 같은 경우에는 배설, 담즙 배설 장애가 판단될 때 사용한다. 알코올 중독자에게서도 상승할 수 있다. ALP도 막혀 있으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담즙이 정체가 돼 있다거나 이런 거 있을 때 이런 검사해 보면 수치 올라간 거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라센타시스 복수천자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알부민이 많이 떨어져 있다 하면 슬로리하게 20% 알부민을 주라. 보통은 20% 100cc 주려면 한 4시간 이상 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갑자기 혈장 안에 알부민이 높아지면 오히려 반대작용 할 수가 있거든요. 복수 차는 게 아니라 막 풀면 이대모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큐트 콜레시스타이티스. 아까도 어떤 얘기했지만 ERCP, PTBD, 콜레시스텍토미 같은 것들. 머피 사인. 머피 사인은 우상 복부죠. 몇 번이 쌓이는 오른쪽 아랫배, 맹장 사인이 되겠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를 왜 적어 놨느냐 하면 급성 담낭염에서는 ERCP하고 PTBD에 대해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했는 거거든요. ERCP는 내시경 역행성 최담관 조영술이다. PTBD는 경피, 경간, 담도 배액술이다. 그림 보면 금방 압니다. 이거는 ERCP인데요. 조영제를 쏴서 이 안쪽 간 담도 쪽이랑 이자 쪽 보는 거죠. 요거는 피부 바깥쪽에서 구멍을 내서 담낭에다가 관을 유치를 시켜서 담즙을 배출하는 드레이니지 시키는 그 모식도입니다. 자, 어큐트 판크레타이티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굶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 것처럼 absolutely NPO. 음식을 먹으면 이자액은 신호를 주게 돼 있죠. 그래서 굶겨서 수액을 통해 갖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예, 이자가 췌장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밀레이즈 라이페이지 수치가 높으면 조심해야 된다. 극심한 고통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류니 인퓨전 주고 호이 인퓨전, 단백분해 효소 억제제 이런 것들 주고 수액만 해도 보시면 5% 1리터, 5% 1리터, 10% 1리터, 토탈 3리터 준다. 근데 만약에 젊고 건강하다 이러면 심장하고 폐가 괜찮다면 더 많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부제와 이런 것들 섞어서 준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한 거 보시면 화상에서 우리 언뜻 그런 얘기 했었죠. 9, 9, 9, 18, 18, 18, 18에서 20% 이상 올라가면 굉장히 대사량이 많고 탈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해질 불균형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화상이나 췌장염, 금방 얘기했는 MPO 시켜야 되는 이 췌장염, 그리고 저혈량 샥, 볼륨이 없어서 심장이 제대로 펌프질을 못할 경우에는 수역을 굉장히 많이 줘야 치료가 되는 3대 질환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1분 동안만 소화계통 쭉 한번 짚고 넘어가고 마칠게요. 어큐트 오타이티스 미디아, 애들이 상기도 감염 있으면 중이염이 잘 온다. 그 다음에 해운대에서 술 먹고 토하다가 말로리바이스 티어스, 이게 더 심해지면 보아베 신드롬, 부르바흐 신드롬, 이거는 메디아스티나이티스라고 하는 종격동염이니까 큰일 날 수 있다. 술 먹고 굉장히 많은 양을 토하지 말자. 이거는 이제 LC가 있을 때 바릭스죠. 식도 바릭스 같은 거 보여주는 거죠. 리플렉스 에스파자이티스는 머리를 30도 세워라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스토마 캔서 같은 경우, 조기암 같은 경우에는 서브뮤코자 살짝 걸쳐지나 마나 할 정도. 어쨌든 머스큘라리스 뮤코자 정도 넘어간 정도면 조기고, 머슬층이나 시로자 넘어가면 이건 진행암이죠. 조기암의 종류, 진행암의 종류가 다양하다. 우리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진행암 중에 보만 타입 4 미만형이 굉장히 무섭다 이런 얘기 했었죠. 자, 이거는 두어대는 얼서 퍼포레이션 관련된 얘기입니다. 프리에어가 뜬다, 간 밑에 뜨기 때문에 엑스레이 찍어보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거는 정상적인 스토막의 음영이다. 자, 앞배죠. 어큐트 어펜디타이티스라고 하는데 에피가스트릭 페인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라이트 로우 쿼드런트 맥버니 증후가 있죠. ASIS와 배꼽 사이 3분의 1 지점이 아프다. 그래서 CT 찍어보면 이게 맹장이 커져 있다. 염증이 이렇게 보인다. 뭐 해야 되죠? 수술해야 된다. 자, 이건 H-파이로리 테스트 하는 겁니다. 시에로 테스트 해서 래피드 유리아지 테스트라고 하죠. 이런 거 해보고 약을 썼으면 4주 정도 있다가 UBT, 유레아 브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경과를 관찰할 수가 있다. 이거는 병원마다 또 여러 가지 뭐 엔도를 팔로우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게 다 정답이라고 얘기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이거는 콜레시스타이티스죠. 이거는 지비스톤이라고 일단 얘기하고, 지비스톤 참고로 얘기하면 담낭에 돌 있는 사람들이 가스트릭 스페즘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제가 이거 논문을 근거를 갖다 대가 얘기해야 되는데 거의 한 3, 40% 이상, 반 정도는 나중에 제가 찾아보고 다시 말씀드릴 건데, 굉장히 많은 수치가 갈블레더, 이 지비에 돌이 있으면 가스트릭 스페즘이 자주 온다. 그리고 열이 난다 이러면 꼭 알류큐 페인, 이거 한번 확인 꼭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CT 찍었는데 굉장히 지비가 빵빵하게 되어 있고 염증이 너무 심해서 터질 것 같다 이러면 이 PTBD라고 했죠. 퍼쿠테니어스 트랜스헤파틱 빌리어리 드레이니지를 통해서 디컴프레션 시켜주고 수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이거 어큐트 판크라타이티스입니다. 배가 엄청 아프죠. 이게 중요한 거는 MPO, 굶겨라. 수액을 많이 줘야 된다. 그래서 급성 감염에 여러 가지 헤파타이티스와 관련된 시럴러지, 그의 의미들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보시면 되고, ERCP와 PTBD 모식도 정도 봤습니다. 자, 다음 강론 시간에는 똑같이 내분비, 비뇨, 생식 나눠서 하고 6장 하면 이제 마무리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